더 좋은 장으로 바뀌고 있네. 재료가 끝이냐 아니냐를 계속 판단하는. 대표님. 도네이파솔 라이스 왔어. 대표님 뭐 하세요? 나 사실은 강연회 때 썼던 소품 정리 중에 있었지. 너무 바빠서 인재 정리하네. 사실 강연회 못 오셨던 분들은 이게 뭔 소품일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고요. 또 강연회 오신 분들은 제가 복습, 리마인드 한번 시켜볼까요? 이거는 라이시 뭐였지? 진웅 선배? 진웅 선배 고그려진 주식 사면 대박이다. 그리고 이 모자는 뭐였지? 사기꾼이요. 사기꾼 대박 자산관리 대박. 우리 이 가발은 뭐였지? 어머 정순아. 정순이 나 동안됐어요. 그리고 이 가발은 얘는 슈퍼게임 이세무사. 안녕하세요 백조님들. 이렇게 제가 강연회 전까지는 좀 깜짝 쇼를 위해서 말씀을 미리 안 드렸었는데 토요일날 강연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1부와 3부는 원래 하던 강연보다 훨씬 촘촘히 준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제가 1부에서는 이론 강의, 2부에서는 종목 강의 이렇게 3시간 정도를 하는데 토요 강의는 1부에는 팔테크에 의한 종목 강의, 그리고 3부는 성장 산업에 대한 종목 강의를 했고요. 또 2부까지 주식 강의만 하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이제 Q&A 플러스 럭키드로 플러스 라이씨와 이제 짧은 단막극을 준비해서 방금 전에 썼던 소품들 제 역할 1인 한 4, 5역을 했었죠. 그래서 럭키드로 약속했던 금 $1돈짜리 100억 스표랑 슈왈로브스키 목걸이랑 부자 박스 3개랑 다 드리고 또 재밌게 이렇게 강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부자 박스가 회사에 딱 3개가 남아있어요. 럭키드로에 뽑히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자 박스 3개를 드릴 건데요. 참여하셨던 분들 이거 너무 좋은 강의였는데 이거 어디 후기를 쓸 데가 없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댓글에 토요일날 그래도 어떤 팁을 얻었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세무사처럼 이렇게 종목 선정을 해야겠구나, 또는 제가 라이씨랑 했던 단막극이 사실은 그냥 놀고 웃자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대본을 다 제가 직접 라이씨랑 같이 쓰면서 보통 초보 투자자들이 쉽게 범하는 그런 유형들, 막 지인 전화에 한번 막 종목을 함부로 사게 되고, 또 어디 리딩 업체에 전화 받고 사기를 당하게 되고, 또 이렇게 친구랑 만나도 친구 잘 된 것 좀 속상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서 작은 공감을 하셨거나 또는 제가 종목 선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린 거에서 팁을 얻으셨다면 오늘 댓글에 강연회 너무 잘 봤다 좀 이렇게 써주시면 그 중에 3분을 우리 도네이파솔 라이스가 선정을 해서 바로 내일 발표해 드릴게요. 이건 많이 선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오늘 댓글을 써주시면 내일 3분을 선정할 테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머리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김작가 TV에 나갔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갔던 거 화요일인가 나갔던 거 벌써 1, 2, 3, 4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아직 김작가 영상 못 보신 분들 그리고 토요일날 김 작가님 게스트로 저희 강연에 제가 초대해서 흔쾌히 응해주셔갖고 Q&A 코너랑 럭키드로 한 1시간 같이 하고 기념 촬영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김 작가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김작가TV 이 영상 보고 바로 가서 제가 나오는 1부부터 4부까지 영상 보시고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8.15 머니톡에 또 역시 오랜만에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활동을 몇 달 안 했었어요. 저도 바쁘고 몸도 좀 여름에 좀 덥고 힘들어서. 근데 11월부터 이제 또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동안 저 많이 챙겨주시고 했던 좀 대형 유튜버 채널이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작가TV 또 오늘은 8.15TV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재테크 채널에서 저 보면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장중 시황에 오늘의 한 줄평에 뭐라고 썼죠? 9월은 폭우, 거의 그냥 비가 아니고 우리가 일기예보 비라고 써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의 90% 강우 확률의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폭우였죠. 9월은 주식은 늘 떨어져 폭포수의 물처럼. 제 지인 중에 몇 분이 야 그거 뮤비랑 해서 안 올리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고민 중입니다. 제가 가수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영상 편집이 좀 잘 되면 준비되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 토요일날 부른 걸 올리긴 그렇고, 어쨌든 9월은 진짜 폭포수의 물처럼 떨어졌던, 일기예보로 치면 폭우였어요. 90%의 강수 확률. 10월은 폭우가 끝나고 바로 맑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흐린 날씨, 폭우가 지나면 날씨가 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10월은 날씨가 막 겠죠. 그래서 11월은 이제 거래일수로 지난주 화, 수, 목, 금, 오늘까지 5일이 됐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저는 장외 강세를 볼 때 양선의 개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와, 11월 지난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양선 개수가 5일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봉차트를 볼 줄 아시면 과거에 5일 연속 양선이 언제 나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5일 연속 양선이 나온 날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11월 달은 10월보다 더 좋은 장으로 바뀌고 있네. 제가 요즘에 좋은 장으로 바뀌고 있는 효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양선이 많아진다고 했고, 또 하나는 대형주에서 막 탑 30에 올라갈 정도로 막 하루에 막 5%, 7%, 10%가 오르는데, 오늘도 정유화학주 쪽에서 움직임이 꽤 나왔단 말이죠. 이따가 보겠지만. 그래서 장이 확실히 좋아졌구나. 오늘도 거래소 지수는 0.99%가 오르고 2371포인트. 제가 지난번에 2200 중심일 때 2100보다는 2300 확률이 높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2300을 돌파하고서도 2200보다는 2400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2400 거의 다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2400, 2500, 2600 다 가겠다는 아닌 거고, 당연히 쉽니다. 당연히 쉬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9월 말 전저점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높이가 높아질수록 저 지나고 나서의 저 전저점이 바닥이었나 라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바닥은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나기 전에 앞으로 언제 바닥 찍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점장이한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랑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점장이와 심리상담가의 차이를. 점장이한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예요? 버투면 너 앞으로 좋은 남자 만나. 아유, 돈복이 있네. 라고 말하겠죠.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말하겠죠. 근데 우리가 상담 심리를 하시는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심리 상담 선생님들은 앞으로 너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죠. 지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죠. 지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가 이 정도면 정말 바닥을 친 거야. 그만큼 더 악화되진 않아. 그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정말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너 왜 힘드니? 제가 요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야, 그 정도면 너 진짜 바닥 찍었어. 너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도 좋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게 진짜 앞으로에 대한 예측 아닌가요? 과거가 영향을 분명히 미친단 말이죠. 그러면 바닥이라는 건, 아직 벌어지지 않은 바닥은 우리는 예측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난 전저점이 바닥일지 아닐지 그 예측만이 사실은 아주 확률 높은 예측인 거죠. 그래서 지난 전저점이 또 깨질 건지 안 깨질 거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그걸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9월 말의 전저점이 바닥일 확률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바닥이 언제인지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저는 당연히 몰라요. 근데 9월 말의 전저점이 바닥일지는 아직은 확률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고 2130에서 2370까지 왔으면 바닥일 확률이 좀씩 높아지네요. 그리고 만약에 연말까지도 2300 이상, 400 이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저 9월 말의 저점이 바닥일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조금씩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지수는 지금 다음 목표 지수 때는 2400, 그리고 2400에 있는 저 중장기 이평선 121선이 돌파 목적이죠. 여기까지 하고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일단 삼성전자 오늘 6만원 확실히 돌파했네요. 6200원. 물론 내일 또 다시 내려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6만원을 확진히 돌파하면서 6200원까지 양선 만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 2% 상승. 오늘 업종으로는 현대차, 기아 이런 자동차 업종이 좋았는데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의 자율 반등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현대차 3.99, 기아 2.78. 근데 그 다음 시가총액 10일인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요.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철강으로만 본다면 저는 이 종목에 관심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철강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생각하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는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자회사의 포스코 케미칼 있잖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시총이 16조나 돼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도 금양이라는 종목이 올랐죠. 금양이라는 종목이 오른 이유는 리튬 강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에서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호수 리튬 강산 자료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 관련주로 포스코홀딩스, 좀 더 시총이 낮은 포스코케미칼, 포스코MT까지 움직인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8% 상승, 큰 의미를 철강 쪽으로 두고 싶지 않지만 포스코케미칼의 지주회사 또는 2차 전지 관련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포스코홀딩스는 그런 의미로 관심 종목에
듣겠습니다. 물론 동반 상승한 애들 중에는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이렇게 철강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홀딩스를 관심 종목으로 놓고 야 철강주가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진 않고, 다만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엠텍 또는 리튬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도 오늘 또 2%가 올랐고 신고가 또 오늘 갱신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려아연도 그런 관점으로는 비슷하게 뭐 그런 자원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되고, LG생활건강 오늘 2% 올랐네요. 저기 워낙 낙폭이 컸던 종목인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은 좀 움직임 좋게 움직이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에 30%가 움직였었거든요. 지난주에. 좀 낙폭 과대주에서 그런 애들이 좀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4% 움직이면서 최근에 좀 이렇게 돌리고 있어. 그래서 장이 좋아지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선이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대형주들이 막 3%, 4%, 5%씩 움직이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오늘은 그 주인공이었어요. 8%. 그리고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4% 뭐 이런 식으로. 롯데케미컬도 8%가 움직였어요. 근데 롯데케미칼도 저는 비슷하게 봐요. 오늘 정유화학주가 움직였는데 이 화학주 중에 2차전지하고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실제 롯데케미칼도 2차전지 재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성장주를 좋아하는 제 눈에는 뭐 화학주가 올라도 또는 철강주가 올라도 요즘 가장 핫한 2차전지랑 좀 연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오늘 대형주에서 볼만한 종목들이라,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포스코가 오르니까 현대제철도 6% 올랐고요. 롯데케미칼 오르니까 금호석유도 7%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철강주 또는 정유화학주 또는 건설주 요 세 업종이 오른 거예요. 요 세 업종이 올랐는데, 그래도 화학주나 철강주 쪽에서는 2차전지랑 관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애들이 뭐 자회사 가치건 이런 애들이 있다. 재료 가치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거래대금.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를 넣으면 돼요. 지난주에는 포스코 케미칼을 한번 넣었었죠. 오늘 8%면 시총 상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제가 좋아하는 애들을 넣는 게 아니고요. 추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현상으로는 8% 오른 포스코 홀딩스가 공부 목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은 이제 거래 대금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양이 여기 있네요. 금양. 근데 금양도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아마 제 기억에 금양하고 한미글로벌은 한 번씩 들어갔거든요. 그 이유는 금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튬 관련 재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양 또는 한미글로벌은 네옴시티 관련 재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양이 오늘 또 한 번 10% 올랐다. 근데 뭐 굳이 관심 종목이 또 넣을 필요는 없죠. 지난번에 한번 들어갔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 게 피코그램이에요. 그럼 뭐 피코그램은 제 기억에 썸네일에 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오늘 피코그램을 넣으면 돼요. 뭐 19% 올랐으니까 이걸 사라는 아니고 19%가 왜 올랐지 공부 개념으로. 그러면 왜 올랐는지 찾아보면 바로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왜 올랐는지. 얘는 오늘 기사가 나왔잖아요. 재료 가치가. 무슨 재료 가치? 500% 무상증자 결정, 주주 가치 한원 기대. 피코그램이 원래 이때도 무중 가능성으로 올랐다가 원위치 되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어제 급등을 했던 게, 제가 보기에 어제 급등은 거의 재료가 좀 노출이 된 거죠. 그럼 이런 거는 따라가면 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관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관심을 왜 넣냐. 오늘 거래가 많이 터지고 상승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무상증자 재료를 공부해 보시라고요. 무상증자 재료 공부하는 방법은요, 무상증자는 언제 오를까를 공부하시면 돼요. 언제 오르냐면 얘처럼 공시 나온 날,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제예요? 권리락 하면 얘가 5대1이니까 시총이 5분의 1 토막 난단 말이에요. 권리락 하는 날은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 정도가 상승 타이밍이고요. 언제 떨어질까요? 권리락 이후에 상승이, 상한가가 한 방이 나오든 두 방이 나오든 그 다음부터는 쭉 하락이에요. 왜? 시총이 5분의 1 토막 났지만 그 5분의 4의 시총 가치가 신주 상장 물량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무상증자는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지는지. 그래서 제일 좋은 사람들은 미리 이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수익 나기는 쉽진 않습니다. 권리락 당일날 아침 시초가에 사서 수익 내는 정도? 근데 그것도 안 그럴 확률도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를 공략하고 싶다면 그 좀 타이밍을 정확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피코그램 무상증자 5대1. 5대1이라는 건 한 주 있는 사람한테 5줄 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 오늘 8% 오르면서 거래 좀 터졌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또 있네요. 그럼 한미글로벌은 왜 올랐다 그랬죠? 지금 원팀 건설사 11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건설사 11개에서 한미글로벌이 있었죠. 히림이 있었죠. 코오롱 글로벌이 있었죠. 요게 좀 중소형주예요. 그리고 대형 건설사에 GS,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미글로벌 올랐죠. 코오롱 글로벌도 오늘 또 올랐어요. 히림은 오늘 부합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재료가 끝이냐 아니냐를 계속 판단하는 분석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보고. 데모 같은 경우도 오늘
재밌네요. 1200억짜리가 1500억이 거래되고 25%가 올랐다. 1200억짜리가 1500억이 거래되고 25%가 올랐다. 코오롱 글로벌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얘가 3일째 오른 이유는 건설사 11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시총이 낮은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시총 낮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코오롱 글로벌이 5천억이네요. 5천억. 한류글로벌이 5천억이네요. 5천억. 히림이 1900억이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등락현황 보겠습니다. 등락현황. 등락현황은 인디F 상한가인데요. 인디F 상한가는 얘는 이제 1100억인데요. 얘도 어찌 보면 직접적인 건 아닌데, 얘가 쌍용건설 재료가 있어. 쌍용건설 재료. 그럼 쌍용건설 재료가 뭐예요? 아니,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옴시티, 여기 보면, 쌍용건설이 네옴시티 메가프로젝트 수주 지원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수주 지원단에 11개의 건설사가 있는데, 거기 쌍용건설이 있어요. 그런데 인디F의 최대 주주인 글로벌세이가 쌍용건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어찌 보면 얘는 간접적인 재료인데 왜 3연속 상한가를 쳤을까요? 시총이 낮기 때문이에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네옴시티 재료로 상한가는 죽어도 못 쳐. 그 종목이 상한가 치면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전원에게 그걸 쏘겠습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쏘겠습니다. 5천원짜리 뭐야? 10,000명이면 5천만 원이야? 생각보다 크다. 댓글 주신 분한테는 다 쏠 수 있어요. 뭐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이 네옴시티 관련으로 상한가를 치면 만약에 댓글 1,000명이 달았어도 5천원에 1,000명이면 500만 원이죠. 충분히 쏩니다. 10,000명 달아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죠. 왜? 시총 싸움이니까. 똑같은 재료, 네옴시티 재료로 5조짜리 건설사가 상한가를 치겠어요? 5천억짜리가 상한가를 치겠어요? 500억짜리가 상한가를 치겠어요? 요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디F는 지금 아주 가볍게 3연속 상한가를 치고 있죠. 쌍용건설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11개의 건설사를 체크하고 11개의 건설사에서 어느 게 시총이 높은지 낮은지 또 낮은 애들은 얼마나 올랐는지 너무 많이 오르는 거 따라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보시라고요. 어떤 테마주 공략을 할 때 시총이 얼마인지 얼마나 올랐는지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혹시 물리면 안 되니까 재무제표랄지 회사는 그래도 적당히 굴러가고 있는지 정도를 보시는 게 테마주 공략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좀 상승 종목에서 인디F 상한가 쳤고 또 아래로 보면 아까 피코그램은 말씀을 이미 드렸죠. 피코그램 무상증자 재료로 이렇게 갔고 코오롱 글로벌 바로 나오잖아요. 5천억짜리인데 지금 3일 연속 올랐다. 왜 올랐냐? 방금 나왔죠. 수주지원단 건설사 11개 포함됐다. 이게 어렵냐고. 네, 어렵습니다. 네. 저기에요. 라이씨가 맨날 어렵습니다. 제가 흉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거의 대사는 토요일날 우리 연극의 대사였어요. 쭉 보면은 그런 정도예요. 케어젠 제약바이오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인데 오랜만에 올랐고 금양은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 리튬 관련 롯데케미칼이 시총이 5조 8천억짜리인데 오늘 8%가 올랐다. 5조 8천억짜리가 8% 오르고 케어젠 1조짜리인데 14% 오르고 이런 식으로 역시 오늘도 효성 TNC 역시 1조짜리인데 8.9% 오르고 이런 식으로 HPSP도 있네. HPSP 1조짜리인데 8% 오르고 그래서 1조, 5조 이런 애들이 계속 8%씩 오르는 애들이 나온다. 그래서 박수 쳐라. 왜? 삼성전자가 오르고 LG 에너지솔루션 오르고 삼성헬스데이 오르고 하니까 이제 그게 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10조가 올라가니까 5조가 올라가고 5조가 올라가니까 1조가 올라가고 1조가 올라가면 이제 5천억짜리 2천억짜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왜? 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장이 좋아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대형주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 양선의 개수가 좋아지는 것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 3개는 시가총액 11위인데도 불구하고 8%나 오른 포스코홀딩스. 철강주의 대장주이면서 요 전통산업이 성장산업으로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을 때 포스코케미컬? 이런 식으로 연관을 짓자라는 거. 그 다음은 피코그램은 500% 무상증자. 사실은 저는 무상증자 관련주는 여러분들한테 특히 초보자들한테는 별로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매매가 좀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오늘처럼 공시 나온 날 근데 공시 나오기 전날 좀 올랐죠. 더 먹을 게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걸리락하는 날 정도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관심 종목은 코오롱 글로벌이 15% 올랐어. 왜? 수주지원단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건설사가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시총순으로 한번 세워봐서 5조짜리보단 5천억짜리보다는 1,000억짜리가 잘 움직이겠지. 그래서 그들 중에서 좀 재무제표도 괜찮고 이런 해외 그런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이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봐 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율동 토요일날 다음에 하고 오늘 빨리 파리로 가야 되니까 머리 망가지면 안 되겠다. 오늘 그냥 첫 번째 줄만 노래하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 플러스 0.67%, 코스닥 지수 0.56%로 양시장 모두 양성 상승입니다. 9월의 공포가 10월에 완화되더니 11월에 더 강세장으로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뿐 아니라 일본 증시, 대만 증시, 홍콩 증시까지 모두 동반 상승하고 있네요.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지난 9월 말 저점이 대바닥일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은 나오기 전의 예측보다 나온 이후의 확인 과정에서의 분석이 훨씬 중요한 법이니 언제가 바닥일지 상상하는 투자자보다는 지난 저점이 바닥일 확률은 있을까 하고 분석하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거래소 대형주는 2400 그리고 121선이 있는 저고까지 전진 또 전진 중이네요. 코스닥도 이제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 우상향으로 방향을 빨리 잡아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그래도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가 6만전자 이름을 되찾았으며 그동안 움직임 좋지 않았던 현대, 기아, 포스코홀딩스까지 순환매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동차주도 눈에 띄지만 오늘은 특히 정유화학주가 강세인데요.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S-오일까지 모두 4% 이상 동반 상승입니다. 이에 더해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건설주 라인 오늘 동반 상승하면서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재료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네요.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도 전반적으로 흐름 좋은 가운데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원익 IPS 등 움직임 나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지수가 안정적인 반면 상한가 한 종목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며 상승 종목 중에 6조짜리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케미칼 6조, 금호석유 4조 등 대형주들이 오늘도 탑 30에 마구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전조 증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9월 폭우, 10월 캠, 11월 맑음, 지수 5일째, 따뜻한 양선.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